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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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세요? 네. 네. 오늘 바람 많이 불죠? 예. 네, 오늘은 큰 부담 안 느끼고 왔어요. 톡톡이니까. 톡톡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톡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말 주고받는 걸로 하고 앞에서 인사말은 그냥 짧게 할게요. 세상 참 많이 변하죠. 네,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1970년대요. 2010년부터 네, 그래. 그래. 아니 이런 반응을 좋아해요. 다 각자 자기 말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1960년이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60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렇죠. 60년은 4.19입니다. 그 다음 61년은 5.16. 군사 학문적인 용어로 군사 정변. 학문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조금 전에 말했죠. 군사 정변이고 다른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용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국민 기만이에요. 인간 기만이고. 우리가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하고 토론하죠. 그런데 모든 사안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독립만세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일자에 1919년 3월 1일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20년 3월 1일이야 이게 논쟁의 대상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는 이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논쟁과 토론의 대상은 뭐냐?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도 이어지는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어지나? 이것이 이제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는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역사적 팩트입니다. 1960년 2월 3일인데요. 그 당시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해롤드 맥밀란이었어요. 해롤드 맥밀란이 남아프리카 의회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 연설의 주제가 The Wind of Change였어요. 뭐죠? The Wind of Change에서 뭐죠? 발음이 안 좋은가? 변화의 바람이었어요. 거기에 핵심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wind of change is blowing through this continent. 변화의 바람이 이 대륙에 불고 있습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This growth of national consciousness is a political fact. 국가의식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성장은 하나의 정치적 사실입니다. We must all accept it as a fact.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 인정해야 하고 and Our national policy, 우리의 국가 정책은 must take account of it.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해롤드 맥밀란이 남아프리카 의회에 가서 했던 연설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에요. 주제는 The Wind of Change,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연설로 꼽혀요. 누가 이 말을 했겠냐고. 60년 그 시기에 영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으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갖고 있어서 영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영국의 수상이 식민지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던 아프리카 복판에 가가지고
그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연설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그 해에 아프리카에서 무려 16개의 나라가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끌었던 고르바초프 아시죠? 고르바초프가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USSR이 쫙 무너지면서 다 개별 독립국가로 성립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지금 말했을까?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나도 피하지 못하고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그걸 앞장서 확인한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바람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2016년 1학기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우석대 사범대 학생으로서 2016년 1학기에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내 미래의 취직이었던가? 아니면 데이트였던가? 아니면 나라였던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감히 최순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누가 감히 박근혜 말을 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부지런히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하면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전화하면서도 이거 혹시 도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건 뭐냐? 공포정치였단 말이에요. 조심해라. 다친다. 털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소설을 써주지. 이게 공포정치예요. 터졌죠, 대한민국이. 그렇죠? 온갖 것이 다 터졌단 말이에요. 정유라 이번에 들어오면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나는 몰라요. 내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대학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대학을 교육부는 뭐였습니까? 프라임 사업 9개 중에서 무려 8개를 몰아줬어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 삶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우리 우석대 사범대 학생들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나는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 답답했어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청년 실업. 학생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내 시야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물음표 짓기예요. 왜? 청년 실업 왜? 왜 이 시기 대한민국에서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원인은 뭐지? 원인이 떠오르잖아요. 이 원인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야?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야? 인위적인 것이면 누가? 그 누가 확정되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서 파고드는 것이 청년들이 해야 될 지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그 공포정치가 횡행하는 그 시기 동안 청년 실업을 마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당연한 사실로. 답답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힘이 청년들을 이 정도로 실업에 방치할 정도로 약한 힘이 아닌데 그 예산도 있는데 근데 청년들을 계속해서 실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더라고요.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우리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도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영향 받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도덕한 정권은 청년들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심어준 거예요. 나 영혼 팔아도 좋아. 영혼
그래도 좋아. 비정규직 상관없어. 단시간 근로자 좋아. 그래도 좋아. 일만 시켜줘. 임금? 그 최저임금 밑더라도 좋아. 일만 시켜줘. 그런 식으로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권력자가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고맙죠.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도 체제 수능적이니까.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을 안 하니까. 5월 9일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네. 20대 투표율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낮았습니다. 낮았어. 20대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 유권자가 가장 기분 좋은 게 뭡니까? 베스트 후보가 있다는 거죠. 베스트 후보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컨 베스트로 가죠. 네. 차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차선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권하는 겁니까? 그때 하는 게 세컨 워스트라고 보라는 거예요. 차악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최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직선거 기권하지 마세요. 기권하지 마세요. 범죄예요, 사실은. 도덕적 범죄예요. 바로 그런 기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쁜 권력이 계속 등장하고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거예요. 기권하지 마세요. 전라북도가 원하는 교사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사의 자존감. 나는 교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할 거야. 어디서 하느냐고? 전라북도에서 다시 교사를 할 거야. 왜냐고? 전라북도 아이들 내가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런 교사상을 만들고 싶어요. 전라북도 교사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될까 안 될까? 현재 그냥 진심으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아니라고? 네? 될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교사들 자존감이요. 아마 전국 시도에서 자존감 등수를 매기면 1번일 거래요. 1번일 거래요. 그 여러분 선배들 중에 지금 다른 시도에 가서 교사 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이따 끝나고 바로 전화해 보세요. 김수환 교육감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만약 진실 아니냐 그러면 페이스북에 막 가리기세요. 김수환 교육감이 우리 4대 학생을 만나러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왔다. He's a liar.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 국가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통일이 되었을 때 교육적인 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학생들 누구든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의 습관적으로 물음표 찍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네? 팩트 아니에요. 아일랜드가 지금 분단 상태거든요.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두 개의 나라거든요. 마지막으로 분단이 해소됐다고 한 데가 예멘이었죠. 예멘은 지금 법적으로는 통일인데 사실상으로 분단 상태예요. 독일이 통일됐죠. 통일됐죠. 그런데 그 통일을 이끌었던 그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틱을 이끌었던 빌리 브란트 수상 있죠. 이 수상조차도 이렇게 빨리 왔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날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인데 그때 독일이 그 사람들 표현으로 비더페아인이고 재통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일 동독과 서독의 커리큘럼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나라니까 커리큘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리큘럼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특수 있죠. 유아특수를 서독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동독에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전공이. 그냥 특수교회까지 다 이렇게 뭉뚱그렸어요. 근데 유아특수교회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 서독에서 쫙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유아특수교육 전공자들이. 근데 독일에서 그 교수 발령 대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랫동안 적체된. 독일은 그 교수 관리를 국가에서 합니다. 교수 자격 취득 논문 시험에 패스한 사람 국가가 리스트를 쫙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초빙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리스트를 연방 정부가 그쪽으로 보내줘요. 현재 후보군은 여기다. 그 범위 내에서만 선발해야 돼요. 그 리스트에 없는 사람 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통일된다. 독일이 아니라 북한의 교사가 엄청 부족할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수요 감당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교육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분단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례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교육에서도.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사 수요는 폭발적일 거다. 그런데 그 통일이 언제 온다고요? Who knows? Who knows? Nobody knows.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통일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통일이 오면 내 전공에서 북한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하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끼리 토론의 주제로 삼아도 되는 것이고. 비슷한 질문이라서 두 개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의 교원 임용 제도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임용고시 2차 면접의 준비를 위한 기준이나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교육감님께서 우리가 합격을 위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교원을 13,000명 증원한다고 그래요. 각 시도로 이제 분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북교육청에 배당된 숫자가 13,000이면 5.5 잡고 한 700개 정도. 그럼 이제 전북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전북교육청에서는요, 일거에 한두에 그걸 다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학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널뛰기 하듯이 인원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지만. 그래서 쭉 학번이 쭉 이어지면서 거의 그 같은 크기의 기대 가능성을 안고 공부를 하는 것. 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침 내릴지 모르지만 현재 전북교육청이 잡고 있는 방향은 이거예요. 길게 본다는 길게. 그래서 일정한 선발 인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래 학생들도 공부하면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디에 맞추면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공은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변화가 심했잖아요. 느닷없이 집중유세가 나오더니 은미체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은미체는 중학교 6학기 동안 한 학기만 집중해서 하면 나머지 5학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미체 교사들 쫙 줄어들고 국영수 여기는 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또 언젠가 또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은미체를 일거에 선발할 겁니까?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현재 이런 교원 과목 배정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비정상적인 것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선발하지 않았던 과목도 계속 선발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음악교사, 미술교사 몇 명씩이라도 계속 선발해 온 거예요. 어느 전공이든지 교사들이 이렇게 학분별로 연령별로 쭉 이어지는 게 좋죠.
어디는 쫙 모여 있다가 쫙 없다가 있다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그런 거 교원 임용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고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내 실력을 닦아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전교조 법의 노조.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 관련입니다. 네. 상근자에 대해 조치 등에서 타 시도 교육감과 달랐다고 알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또 같은 사안 관련 새 정부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앙과의 갈등. 진보 교육감으로 여겨지는 교육감 중 개인적으로 조희연 교수보다도 행보에 겁침이 없어갖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반작용으로 예상과 같은 중앙의 보복성 지원 감축은 관내 교사들의 불만을 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갈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죄송합니다. 글씨를 잘 못 알아봐서 잘 못 읽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거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켜서 전북교육청이 받아야 될 예산이 줄어들었나 그리고 교원 배정이 줄어들었나 그거예요. 전북도 교육청이 받는 예산은 전체 총 예산 중에서 5.5% 전후입니다. 2010년 7월 1일에 전북교육감이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전북교육청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학교 간의 예산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원 임금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85% 정도 임금입니다. 장난을 치면 나머지 15%를 치겠죠. 학교 신설하는데 150억이 필요합니다. 미워 120억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 하나 교원이죠. 교원. 네. 교원 배정하는 것은요. 교원 배정 공식이 있어요. 17개 시도교육청인데 16개는 그 공식 적용하고 전북교육청은 공식 외의 것으로 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전북교육감 김수환은 바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죠. 전북교육감 아는 게 법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원 배정에서 불이익받은 것은 없다.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거죠. 공식은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갈등이죠. 갈등. 갈등은 저기죠. 그 칡나무, 등나무죠. 얘네들은 만나기만 서로 엉키죠. 네. 서로 엉키죠. 그런데 하나가 다른 걸 죽이던가요? 아니요. 안 죽여요. 그러면서 서로 산단 말이에요. 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은요 불가피한 것이고 이 갈등은요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갈등 해결의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이건 아니다라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건 거기까지 동의하겠는데 왜 맨날 전북교육감이냐? 왜 맨날 전북교육감이겠어요?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바로 이어서 현장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고 싶은 학교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영국에 갔더니 영국 교육에서 그 대처수상 알죠? 대처수상 모르세요? 알죠? 대처수상.
내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국에서 그 당시가 대처리즘이 있었거든요. 경제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교육에서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의 3주체로서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변화의 의식 변화의 순서를 말한다면 1번이 어디겠습니까? 이 3자 중에서 바뀌어야 될 의식이 1번은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나중이에요. 아이들은 나중이에요. 아이들은요, 꼭 선생님이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얘들아, 이건 이거, 그래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변해요.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고, 변하고 이렇거든요.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가 변화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교사라는 것이. 대학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동료 교수랑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조건 많은 사람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에. 근데 어쩌다가 내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우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교사의 자리에 서 있지? 거기서도 시작했어. 그럼 이제 사명감이 나오죠.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사 앞에 계속 나타나는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교사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작년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이게 절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교사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공부 의욕이 일어나서 그러죠. 이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 기적이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공부인데 공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없습니다. 없죠? 네. 나하고 대화가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변하거든. 교사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거든. 보람 있거든. 그게 아이들이 그게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변화된 모습 보고 학부모가 변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교육과 전현배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흐름에 따라서 교육관님께서는 전라북도 교육에 어떠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은지 교육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교육 적폐를 다 걷어내고 싶어요. 교육 적폐를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기에 그 대학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해봤죠? 교원 평가. 네. 근데 그 교원 평가를 어머니 아버지도 하셨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 아셨나요? 아니요. 그런 평가가 어디가 있어? 의미 없이 교원들이 힘들게 하는 거 이게 교육 적폐예요. 그래서 교원 평가는 없애는 게 일제고사이죠. 일제고사 그 시험지마다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까? 아니요. 짜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제고사 그런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없애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성장하다가 학교에서 싸우죠? 네. 아니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도 같이 싸우는데 그죠? 네.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어지간히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불개입이 원칙이에요. 니들이 해결하라 이거 니들이 해결하라. 그것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하잖아요. 힘 있는 집 아이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네.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힘 있는 집 아이들을 다 이리저리 빼지. 결국 누가 당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하고 거기에서 요거도 먹고 징계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 입학할 때 또 불이익 처분받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